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의 소식을 전하는 다파뉴스입니다.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진 무더운 날씨에 무기력하고 입맛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제 중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 허한 몸을 달래줄 보양식 한 그릇으로 원기 회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입니다. 방산기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방산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국제사회의 방산기술 보호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간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그 현장에 김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이 미국과 이스라엘, 일본, 인도네시아 등 16개국 정부기관 대표와 방산기술보호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산기술은 일반 산업기술과 달리 외국에 유출될 경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대외 관계에 커다란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이번 회의는 이러한 문제점 인식을 바탕으로 각국 방산기술보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방산기술보호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용걸 청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회 황진아 국방위원장과 안규백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그리피스 바세나르 체제 사무총장과 맥코믹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3개 분야 주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은 상당히 방산 수출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방산 수출을 확대할 경우에 각국에서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많이 증대하게 됩니다.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이 방산기술 보호에 대한 관심과 역량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제정에 대한 이런 한국의 노력을 세계에 알림으로써 우리나라가 방산기술 보호에 앞장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방산기술에 대한 기술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은 갈수록 강화되는 방산기술보호 국제협력체계 안에서의 입지와 역할 제고 등을 위해 방산기술보호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방산기술보호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된 방위사업청. 이번 회의가 방산기술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방산기술보호의 국제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국외에서 무기를 구입할 때 기술 이전이나 부품 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을 절충교역이라고 하는데요. 방산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4 절충교역 발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방산 경쟁력 강화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 확산과 산학연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관련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 절충교역 발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절충교역 정책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절충교역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수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근본 절충교역 심포지엄은 절충교역을 창조경제의 원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즉 방산 수출 확대, 중소기업 지원 강화, 그다음에 절충교역 참여 확산 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절충교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업체와 함께 모색하기 위해 돼서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절충교역 제도와 정책 발전 방향 소개에 이어 방산 분야 강소기업 육성과 협상 능력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절충교역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공 사례, 수출 성과 확대를 통한 강소기업 육선 방안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고 업체들의 애로사항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최근에 절충교육 성공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공 사례를 다른 관련 유관기관의 어떤 정책 입안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또 중소기업에 조금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 성공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향후에 방위사업청에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정책 입안 내용이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또 노력하시는 내용을 보고 향후 좀 더 많은 지원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토론회가 절충교역 정책과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절충교역 가치를 활용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 정부와 민간 간 상호 정보 공유와 협조 체계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향후 절충교역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업체들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파뉴스 김지원입니다. 6.25 전쟁 64주년을 맞은 지난 6월 25일 전국 곳곳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위사업청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 명령에 넋을 기리기 위해 현충원 참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용걸 청장과 소속 기관장 및 국부장 20여 명은 현충탑 앞에서 헌화와 분향을 통해 그곳에 잠든 참전 용사들에게 깊은 예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참배가 끝난 후 이용걸 청장은 국가보훈처에서 주관한 제64주년 6.25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와 국내외 6.25 참전용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시민, 학생, 장병 등 4천여 명이 참석해 태극기와 유엔기 개양식, 영상물 상영, 기념사, 특별공연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의 잠수함인 윤봉길함의 진수식이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거행됐습니다. 1,800톤급인 윤봉길함은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 3번 안중근함, 4번 김좌진함에 이은 우리 군의 5번째 214급 잠수함입니다. 진수식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김회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군 주요 인사와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술로 건조한 최신의 잠수함 윤봉길함을 진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위용을 드러낸 윤봉길함은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 능력과 국방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우리의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전력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윤봉길함은 대함전, 대잠전과 공격기뢰 부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거리 1000km인 국산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어 수중 유도탄직이라 불립니다. 이 순항미사일은 고도의 은밀성을 바탕으로 적의 핵심 시설에 대해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윤봉길함은 인수평가 기간을 거쳐 2015년 후반기에 해군에 인도되며 9개월여간의 전력화 과정을 마친 후 2016년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2014년 상반기에 퇴임 전역하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우리 청 후원자로서 우리 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청이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이 기울인 열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는 제가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가족들과 함께 일했던 동료 직원들의 축하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이용걸 청장은 젊음과 열정을 바치고 아름답게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명예로운 퇴임과 전역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날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고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라며 제2의 인생을 열어나갈 전역 퇴임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다파 단신입니다. 방위사업청 이재희 계약관리본부장이 자랑스런 대한민국 시민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이 본부장은 계약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업체의 방산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투명한 국방예산 집행을 통해 방위사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재익 본부장은 공직자로서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방 조달과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장병 사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무기체계 국산화 추진 전략의 책임있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이행과제 점검과 추가 과제 발굴을 위한 제2차 국산화 촉진 TF회의가 열렸습니다. 김철수 차장의 주재 아래 방위사업청 주요 관계자와 국방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부장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국산화 세부 추진 과제 22건에 대한 이행 현황과 추가 과제 3개에 대한 추진 계획이 안건으로 발표돼 논의됐습니다. 2014 상반기 예산 성과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금년도 수상은 총 3팀으로 첫 번째는 지휘 소용 차량 성능 개량 기술 변경으로 예산 절감에 기여한 장갑차 사업팀 전재영 소령회 6명이 수상했으며 두 번째 영광은 K-21 보병 전투 차량 GPS를 기존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공급해 예산 절감에 기여한 장갑차 사업팀 신동수 중령회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팀은 전술정찰 정보수집체계 창정비용 시험장비 확보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자전 사업팀 오상진 주무관외 3명이 수상했습니다. 청을 바꾸는 지식 콘서트 청바지의 22번째 강사로 독도 전문가 김삼권 공군소령이 강단에 섰습니다. 독도 문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최근 영토 분쟁 문제로 부침을 겪고 있는 우리 땅 독도에 대해 직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열정적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독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어에 비친 방위사업청의 모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국방일보부터 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급식과 피복류 등 군수품 생산 중소기업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원 분야는 군수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자금,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 설치자금, 생산자금 등 3개 분야이며 업체의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후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조 4천억 원이 드는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유럽 에어버스사와 미국 보잉사,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이 공중급유기 구매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면서 세계 기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현지에서의 시험평가를 9월까지 진행한 후 종합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군 당국이 비행 중인 전투기에 연료를 보급할 수 있는 공중급유기 기종을 올 11월까지 결정하기로 해 세 나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군이 내년 말까지 GOP 부대의 폐쇄회로 TV와 열 영상 감시 장비 등을 활용한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최근 GOP 총기 사고의 원인으로 지적된 병사들의 과도한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대해 중서부 전선지역 전력화 사업에선 시험평가 등 절차가 끝나 일부 부대에 장비를 설치 중이고 동부 지역에선 올해 10월까지 업체 선정과 계약을 마칠 방침이라며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되면 경계 병력의 20%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파인 미디어였습니다. 항상 바쁘게 돌아가는 방위사업청. 수많은 직원들이 모여 하나의 과팀을 이루고 그 과팀이 모여 하나의 국부를 이루고 또 그 국부가 모여 방위사업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위사업청은 직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분석해 팀원들이 협동과 배려 아래 일할 수 있도록 MBTI 검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예, 과거와 다르게 이제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조직에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다 같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스트레스 자체가 개인이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회적인 관점도 많이 바뀌었고 그 개인마다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성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 구성원이나 조직의 만족도를 높이게 되는 그런 또 접근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팀들마다 검사 결과를 가지고 진행되는 MBTI 심리분석 OT. 오늘은 인사기획팀과 인사운영팀이 MBTI 검사 결과를 듣고 자신과 동료들의 성향을 알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그럼 MBTI 검사란 어떤 검사인지 먼저 알아볼까요? MBTI란 심리학자 융의 심리 유형론을 바탕으로 개발된 성격 유형 선호 지표로 자신과 타인의 성격 유형차에서 오는 역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신의 결과지를 받아보고 동료들과 결과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 중인 모습. 어떤 회의보다 반짝거리는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눈빛. 오늘 OT에서 자신과 동료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가겠다는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시작되고 직원들은 투릉투릉한 눈망울로 MBTI 검사에 대해 한 단계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인사기획팀과 인사운영팀. 두 팀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 이 지도를 여는 순간 몰입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강의의 몰입도가. 아, 나와 다르구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럼 과장님의 유형 ENTJ는 뭐예요? 네, 지도자형인데 이 유형은 어떤 리더십의 형태를 갖고 있냐면 카리스마 리더십. 아주 추진력이 대단해요. 업무 성과적인 측면도 강조를 하지만 특히 비전을 제시하고 고지가 적이다. 나를 따르라. 카리스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인사기획팀의 김현욱 팀장님. 이제 강점이 있는 반면에 보완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리더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나 구성원이 갖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오늘 이후로 팀원분들의 정서를 조금만 더 이해해주세요, 팀장님. 평소에는 친한 팀원이지만 오늘 검사 결과에서는 조금 상극이라고 나온 동료. MBTI 상극 커플들을 만나서 그들이 정말 상극인지 알아봤는데요. 먼저 서로가 보는 서로의 성격. 그 분석 결과랑 굉장히 일치하고요. 다정하고 다감하고 따뜻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제가 이제 채용 과정에서 제가 이제 면접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채용 과정에서도 그런 면을 보고 좋게 봐서 제가 이제 뽑은 면도 있고요. 그 좀 다른 측면이 이렇게 끌렸을 수도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결과를 다 듣고 나서 팀원들의 반응이 한결같이 다 똑같다고 만장일치로 이렇게 의견을 내셨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써져 있는데 아니, 귀는 잘 기울여 주시는데요. 감정적인 부분에서도 잘 여기 주실 필요가 있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네, 저희 행복하게 지내요. 네. 예, 항상 밝고요. 화내실 줄을 모르시고 팀의 어떤 분위기를 위해서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는 분입니다. 성실하시고 책임감 강하시고요. 연구하고 좀 깊이 탐구하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오늘 결과를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 성격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또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신 모습은 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일 것 같아서 또 그런 부분은 또 공무원으로서 맞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대로 네, 이대로 쭉 잘 지내겠습니다. 네, 잘 지낼게요. 기존 지금까지 생각하던 바와 다르게 대할 생각은 없고요. 우선 서로 성격이 다를 뿐이지 서로 성격이 안 좋은 걸 아니기 때문에 서로 전혀 문제 없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과 알기 전까지는 전혀 상반되는 성격이라는 생각을 못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여전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잘 친하게 지내요. 고맙습니다. 네. 인사운영팀이 MBTI 검사를 실시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해서 서혁 팀장님을 만나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제 우리 팀의 팀 리더로서 또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팀원들의 성향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또 검사를 하고 오늘 결과 자료를 보니까 저희 팀원 15명의 이제 성향들을 다 알게 되면서 좀 달랐던 부분들 또 이전에 약간 좀 섭섭하고 서운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팀원들 개개인의 성향과 또 성격에 따라서 대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하고 또 좀 더 배려해주고 또 그 사람의 성향에 맞게 도와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그 노력을 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게 서로를 알게 된 게 참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전문적인 그 조언을 좀 받아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더 개발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들은 조언을 받은 이후에 더 실행에 옮기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전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인사운영 팀장님과 직원들. 좋은 팀워크로 발전하기를 기대할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MBTI 심리분석 OT가 끝나고 검사에 참여한 직원들을 만나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제가 몰랐던 제 성격을 알게 됐고 그 성격이 그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 그 조직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사님이 이렇게 저희 팀에 대해서 제 생각엔 정확도 한 80% 이상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팀에서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분과 잘 어울린다 아니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저도 이제 제 성격을 내지는 제 업무 스타일을 알았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 팀이 더 화합되고 또 업무 능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 성격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알고 있었는데 그 객관적인 데이터 제시된 거를 통해서 그걸 교육을 받고 보니까 좀 더 나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고 또 타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를 지나치게 신경 쓰면 불안해지기 쉽다고 하는데요. 이번 MBTI 성격 검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알게 된 우리 방위사업청 직원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며 더 나은 방위사업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파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다 알찬 소식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